안녕하세요. CKN입니다. F1 레이스 주말을 보다 보면 퀄리파잉이 끝난 직후 항상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차들이 한 줄로 늘어서고 팀원들의 손은 잠시 멈춥니다. FIA의 스태프들이 다가와 차를 확인하고 차량은 정해진 구역에 세워집니다. 바로 파크 페르메, 한국어로 직역하면 닫힌 구역입니다. 처음 보면 단순한 주차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크 페르메는 장소라기보다는 F1이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규정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차가 실제로 펜스 안에 있든 팀 차고로 돌아가 있든 어느 시점부터는 허용된 작업만 가능해지고 그 외의 변경은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크 페르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F1은 기술의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스포츠에서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은 성적과 직결됩니다. 문제는 그 준비가 단순히 좋은 엔지니어링의 영역을 넘어 자원과 인력의 규모 싸움으로 굳어질 때입니다. 퀄리파잉과 레이스는 같은 트랙에서 치러지만 차가 요구하는 성격은 꽤 다릅니다. 퀄리파잉은 한 랩에서 터뜨리는 폭발적인 성능이 중요하고, 레이스는 타이어, 연료,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롱런 페이스, 바로 그 부분이죠. 만약 팀이 퀄리파잉이 끝난 뒤 레이스용으로 차를 대폭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과 인력이 많은 팀은 퀄리파잉용 세팅을 훨씬 극단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랩만 버티면 되는 설정으로 가장 빠른 기록을 뽑아내고, 그 다음엔 레이스에 맞게 차를 다시 안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차로 퀄리파잉과 레이스를 치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대의 차를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어지죠. 이렇게 되면 퀄리파잉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퀄리파잉이 실력과 준비의 경쟁이 아니라 퀄리파잉 전용 솔루션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짐은 거의 항상 자원 격차에서 시작되죠. 파크 페르메는 바로 그 지점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퀄리파잉에서 보여준 성능이 레이스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도록, 퀄리파잉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레이스 주말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션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F1을 묶어두는 장치인 셈입니다. 파크 페르메 자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레이스가 끝난 뒤 차량을 보관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오랜 관행이었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팬들이 지금 익숙하게 떠올리는 퀄리파잉과 레이스 사이 변경을 본격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는 2003년을 전후로 현대적인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파크 페르메가 퀄리파잉이 끝난 뒤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차가 퀄리파잉에서 피트레인을 처음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레이스 스타트까지 파크 페르메 조건이 걸립니다. 즉, 차가 퀄리파잉에서 처음 피트레인을 빠져나가는 시점부터 레이스 시작 전까지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면 큰 폭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팀들은 퀄리파잉을 앞두고 단순히 퀄리파잉을 잘 치르자가 아니라 레이스까지 함께 끌고 갈 세팅을 어디에 놓을까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늘 팀에게 딜레마가 됩니다. 퀄리파잉에 조금 더 올인하면 레이스에서 타이어가 괴로울 수 있고, 레이스에 맞추면 퀄리파잉에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에서는 포지션 이즈 킹이라는 말 그대로 퀄리파잉 순위가 레이스 전체를 바꿔버리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파크 페르메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전이나 신뢰성과 관련된 정비는 절차에 따라 허용됩니다. 동일 규격의 부품 교체, 손상 수리, 검사 목적의 작업처럼 경기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범위는 남겨두죠. 다만 그 경계를 넘어 성능을 바꾸는 방향으로 차를 사실상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변경은 제한됩니다. 그래서 파크 페르메 위반이 문제로 불릴 때는 대체 이런 상황입니다. 차를 고친 게 아니라 차를 바꿨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 그럴 때는 강한 페널티가 붙기도 하고 레이스 출발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 규정이 팬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순간은 대개 날씨가 변할 때입니다. 퀄리파잉은 드라이였는데 레이스 당일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 차는 드라이 세팅으로 묶여 있는데 트랙은 젖어 있습니다. 팀은 레이스 환경에 맞게 바꾸고 싶고 드라이버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차를 원합니다. 하지만 파크 페르메가 그 폭을 줄여놓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야말로 F1이 어떤 스포츠인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F1은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가장 빠른 차를 겨루는 게임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속에서 제한된 선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기죠. 그리고 파크 페르메는 팀들에게 제한된 선택을 하도록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크 페르메가 만들어낸 변화는 결국 레이스 주말의 무게중심을 옮겨놓습니다. 퀄리파잉은 단지 그리드 순서를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레이스의 현실을 어느 정도 미리 확정하는 시간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현실 위에서 전략과 운영이 펼쳐집니다. 동시에 드라이버 능력도 다른 각도로 드러납니다. 세팅이 완벽하지 않아도 불편한 차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몰아야 합니다. 타이어가 무너지고 밸런스가 틀어질수록 드라이버의 감각과 판단이 더 크게 보입니다. 파크 페르메는 F1이 한 번 맞춘 차로 끝까지 간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방식이고, 그 원칙은 공정하게 경기하고 불필요한 돈싸움은 줄이고 결과가 돈이 만든 차이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선택입니다. 파크 페르메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